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3월 15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쿼드 4개국 프랑스 다음 달 첫 해상 공동훈련.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쿼드 국가와 프랑스 5개국이 다음 달 첫 해상 공동훈련을 하기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쿼드 4개국은 유럽 주요 국가의 제휴 확대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이번 훈련은 인도양 북동부 벵골만에서 실시된다. 각국은 구축함이나 잠수함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어 병력 집결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쿼드 4개국은 지난해 11월 인도양에서 연례 해상 합동 훈련인 말라바르를 실시했다. 인도양 남태평양에 기지를 둔 프랑스도 중국의 해양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며 훈련에 참여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프랑스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한편 중국은 지난 1월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경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에 강행되는 5개국의 해상 공동훈련은 그 자체가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하는 전쟁 연습이다. 갈수록 고조되는 전쟁 가능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양회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 미국 무력 시위. 중국이 양회 마지막 날인 11일 홍콩 선거제 개편을 단행했다. 미국은 대만 해협에 무력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내정 간섭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편안에는 입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고위급 위원회 설치, 행정장관 선출, 선거인 수 증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홍콩 선거제 개편은 일국 양제를 보완하고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에 대해 내정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는 미사일 구축함인 존핀함이 대만 해협을 지났다고 발표했다. 존핀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 일대에서 활동 중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에 소속돼 있다. 장춘후이 중국군 동부 전구 대변인은 미군함의 행위는 지역 정세를 해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라며 모든 위협과 도발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유조선 공격 가능성. 최근 잇따른 이란 국적선 폭발에 무기 원유 거래를 막기 위한 이스라엘 공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 정부 당국과 특수부대가 시리아행 이란 선박을 공격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 해운 전문가는 이스라엘이 2019년 말부터 홍해나 지중해 공해상에서 최소 12척의 이란 선박을 기뢰와 선체, 부착 폭탄을 이용해 타격했다고 밝혔다. 더 타임스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군 정보당국이 공동으로 시리아행 이란 선박을 식별 추적했고 해군 특수부대가 작전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선박 폭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언론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더 타임스는 전했다. 이란 국영 해운업체는 이런 테러 행위는 해적 행위이며 상업 선박 보안에 관한 국제법에도 위배된다라면서 관련 국제기관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란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회담 가능성을 앞두고 최근 몇 달간 중동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FBI 민병대 체포에 장갑차 동원 논란. 미 당국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 참여한 민병대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무력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FBI는 1월 6일 집회에 참여한 조슈아 제임스를 자택에서 유인하기 위해 포탄이 설치된 군용 장갑차와 FBI 밴 2대, FBI 차량 6대, 보안관 차량 3대를 동원했다. 조슈아는 아내와 3살짜리 아이는 FBI가 집을 강제로 수색하는 동안 8시간 동안 밖에서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고 분개했다. 이라크전에 참전했다가 폭탄 사고로 부상을 입은 조슈아는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 후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조슈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쟁 영웅이라며 그는 어떤 폭력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슈아는 1월 6일 오스키퍼스 회원들과 함께 보안 업무를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그가 오스키퍼스 회원 2명과 얘기하는 것이 목격됐다며 재판이 있을 때까지 강제 구금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임스의 아내는 많은 판사들이 조슈아가 범죄 경력이 없고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면서 오스키퍼스 회원들과 계속 만났다는 것은 1월 6일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보석을 기각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든 취임 51일 만에 첫 대국민 연설. 바이든이 11일 취임 51일 만에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을 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바이든은 세계보건기구 코비드-19 팬데믹 선언 1주년을 맞아 백신에 대해 언급했다. 연설에서 바이든은 백신 개발을 앞당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5월 1일까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미국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번 연설이 바이든 취임 후 첫 대국민 연설이었으나 유튜브 생중계 방송 시청자는 7천여 명에 불과했으며 아는 얘기만 한다, 힘이 없다는 부정적인 댓글이 쇄도했다. 바이든은 연설을 마치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한 채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폭스뉴스는 바이든이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 단독 기자회견을 열지 않은 대통령이라면서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은 대통령은 100년 만이라고 신란했다. 3월 15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